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남욱의 대형 또 폭로가 터졌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만배가 본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가면서 생사람 잡는 이런 그 추악한 언론 공작을 했죠. 범인이 무슨 윤석열 후보이냐 그런 그 공작을 하면서 그때 자신이 벌이고 있던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용이라든지 이런 남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배가. 자, 이들이 남욱이나 조용이 김만배가 했던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김만배의 이 추악한 그 언론 공작, 이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그 부정한 수익, 요걸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이가 보호돼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과 있었던 그런 그 검은 커넥션을 감추고 그리고 황당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짓을 했던 걸 듣고 보고 했던 인물들이 이제 뭐 조용이라든지 남욱 이런 인물들입니다. 모든 걸 지금 실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추가로 또 엄청난 핵폭탄성 김만배의 추악한 공작을 터뜨린 것이 또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준철 판사가 형사합의 22부에서 최초의 그 대장동 사건 연루돼서 구속됐던 김만배라든지 또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의 집요한 수사, 특히 이제 언론 공작이라는 게 배후에 결국 이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 벌인 그 공작이죠. 추악한 공작. 그 현재 그리고 이제 재판의 핵심 쟁점도 바로 그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던 그들과 이재명 등과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이 어떻게 유착을 했는가. 이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사 내용들, 언론 공작 관련된 것들, 이런 걸 이제 이준철 판사도 언론을 통해서 볼 것이고 아마 검찰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뭐 재판부에 수시로 의견서를 제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준철 판사도 김만배와 이재명들이 이거 부정한 커넥션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짓을 저지를 이유가 없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완전히 그 생사람 잡는 가짜뉴스 공작을 퍼뜨리고 그것도 집요하게 여러 사람을 시켜서 배후에서 벌였던 거기에 민주당도 관련됐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준철 판사도 요거 지금 김만배하고 상당히 수상하다. 대단히 불성실하고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서서히 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빨리 형사합의 20회부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병구 판사 같은 경우는 뒤늦게 시작된 재판인데 벌써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깔끔한 그다음에 엄정한 이런 그 1심 선고 판결을 보면서 좀 자극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자극은 바로 이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겠죠. 강규태가 지금 이재명의 이 거짓말 이 부분 이걸 가지고 선거법 재판을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절반 좀 지났습니다. 가장 자극받고 비판받아야 될 자는 강규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조용도 다 이제 배후에서 김만배가 그렇게 시켰다. 언론 공작을 배후에서 조성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라고 여기도 그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재명과 무슨 뭐 화천대유나 대장동 업자들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근데 요 이성문 당시 대표가 했던 그 언론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아직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그것이 미리 돌았던 이것을 검찰이 포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결국 이자도 김만배가 배후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고 마치 그 남욱이나 조용처럼 근데 그 내용이 미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미리 돌았던 이 내용을 이제 검찰이 포착해서 지난번에 형사합의 22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검찰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철 판사도 상당히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김만배가 좀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자, 그때 이제 검사가 증인으로 수석한 성남도계공 소속 한모 씨에게 자, 이성문 바로 요 인물입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로 있었죠. 인터뷰가 보도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그 성남도계공에 이제 고인이 된 김무기 씨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한 씨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언론이나 국회 질의에 부서에서 대응하는데 잘 정리가 돼 있으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잘 정리가 돼 있다. 이러면서 거짓말이 잘 그럴듯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재명 측과 특히 김만배 이들이 내막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언론 공작을 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이런 폭로가 남욱으로부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욱이나 조용이나 이런 김만배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보인 이런 행태들, 책임을 전부 업자들에게 심지어 돌리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 대장동 업자들이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유동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또 이실직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대장동 업자 가운데는 김만배만 지금 따로 놀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유동규, 남욱, 정민영, 정혁 다 지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남욱이 최근에 김만배와 신앙민 간에 당시 있었던 그 언론 공작 관련해서 충격적인 또 하나의 내용을 갖다 폭로했어요. 바로 김만배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거 신앙님 선배 대상으로 내가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활동비 너무 많이 들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비가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으니까 뭡니까? 책값으로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실까지 다 폭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남욱이 결정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자기한테 내가 언론사를 차려가지고 조선일보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발언했다는 이런 내용까지도 남욱이 지금 하나하나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선 형사합의 22부에 재판장한테도 재판부에도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런 식입니다. 이 김만배가 미국에 있던 남욱과 이제 통화할 때 신앙님에게 활동비를 건네고 소위 언론 관리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님을 언론 관리하고 있어,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형이, 그러니까 김만배죠, 내가 여론을 바꾸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넌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와, 이렇게 지시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바로 요거죠. 김만배와 신앙님이 활동비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지금 1억 6천5백만 원으로 돼 있죠. 이걸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이들이 이걸 갖다가 추후에,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추후에 한참 있다 몇 개월 뒤에 활동비를 추후에 소급해서 책값으로 기록하는 이 사실이 지금 폭로가 되는데, 여기에 남욱이 결정적으로 진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 하나에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앙님도 참 이자도 대단히 비양심적인 자고, 김만배도 그렇고, 그만큼 자기 책이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신앙님이. 남욱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폭로하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남욱뿐이 아니고 정영학, 조우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형사합의 23부에서 유동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다음에 남욱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그 대신에 김용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하는, 그러면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남욱의 경우는 비교적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 구속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징역 8개월 됐지만 항소심가하고 이렇게 가면은 아마 집행유예로 여긴 해서 아마 그냥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유동규에 이어서 남욱도 강력한 내부 고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하니까 법정에서 나를 구속을 하지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형량에서 선처를 주는구나, 이걸 좀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유동규도 그렇고 다른 업자도 그렇고 특히 남욱도 그렇고. 그래서 유동규 못지않은 이 남욱의 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욱이 위례 신도시 사업 때부터 원래 그쪽에서 터줏대갑처럼 업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알고 있죠. 특히 이제 남욱이 이 김용이나 정진상,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때 자금을 대고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남욱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그의 말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나 김만배의 지금까지 언행은 거짓말이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그 처음으로 이제 확실히 터진 게 형사합의 23부의 조병구 판사의 그 판결문 내용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득력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형사합의 22부에 이준철 판사도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정치권의 눈치를 좀 봤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23부에서 이건 녹취록도, 정영학 녹취록도 신빙성이 있다, 그다음에 유동규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을 겨냥한 이들과 유착한 김만배 등 이 대장동 업자들을 겨냥한 철퇴가 내려질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